2007년 6월 한 여자 이야기가 전국을 달구었다. 목매한 미신과 기괴한 형상으로만 알아온 무속신앙이 한 무속인을 통해서 지켜야 할 우리 전통으로 평범한 아줌마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 것이다. 보통 사람과 같이 눈물과 근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김혜숙 만신. 그녀의 무당 이력 20년을 알아보자. 만물이 다시 시작하는 새벽 어스름. 만신 김혜숙은 몸을 정갈이하고 신당 앞에 선다. 옥수를 새 것으로 갈고 모시고 있는 신령님께 기도드린다. 무당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왔던 일,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혜숙 만신은 황토와 양파산지로 유명한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무안반도의 풍부한 해산물과 황토을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해 본역 무안을 자주 찾곤 한다.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건 저희 시골집이 앞뒤마당이 있었어요. 앞뒤마당이 있었는데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고 감나무 뿌리를 잡고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인천 자유공원 송림동 근처에 살았는데 공원에서 바라본 월미도 저편의 저녁 지는 노을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당시에는 인천 자유공원 근처에서 뱃사람들이 뱃꽃을 흔하게 했다. 장구소리, 피리소리, 신명무당의 춤사위. 당연히 소녀 김혜숙은 구판의 신명소리에 익숙해졌다. 장구소리를 들으면 귀에 조그마한 알갱이가 생겼다가 굿이 끝나면 신기하게도 사라졌다.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신기운이 들어섰다. 몸이 아프다 낫다를 반복하더니 28살 때에 아주 심했다. 병명을 알 수 없었다. 몸이 부풀어 오르고 뜨거운 불이 눈으로 들어와 바라볼 수 없었다. 하도 아프니까 아는 사람이 내 사주를 가지고 가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이 눈으로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낮에 전기불조차도 집에 켜놓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따가웠고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창문을 까만색으로 해놓고 살았을 때니까. 그러나 무당의 점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당시엔 그는 기독교를 믿는 절실한 신자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1년 동안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고술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 삼각산 쌍용암에서 병굿을 하였다. 그러나 전날까지도 그는 기독교식으로 3일 금식을 하면서 눈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신에게 빌었다고 한다. 그 타기 전에 금식 3일 하고 갔어요. 그 사이라도 벌어보려고 낫을래나 싶어서. 그만큼 그녀의 기독교 신앙은 깊었고 김혜숙을 그냥 놔주지 않았다. 부정을 다스리는 장구 소리에 빨려 들어가자 김혜숙은 통곡했다. 그 순간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 마음이 후련해지자 징소리에 맞춰 저절로 춤을 추었다. 신장대를 잡은 손이 하늘로 솟더니 온몸이 뛰었다.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더니 무엇인가 위로 솟아올라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옥황상제 밑에서 3000년간 돌을 닦다 내 새끼 살리러 온 천신도사 할아버지다 라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무당이 되는 첫 신호인 말문이 트인 것이다. 지금도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 너무 행복했거든. 일단은 많이 울었어. 왜 울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눈물이 나대. 그래서 울었고
한 40분을 울었는데 기억이 점점 가는데 6살 때까지 기억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간 다음에 씩 하도 울은 다음에 갑자기 속이 후련하대. 너무 후련했어요. 후련하니까 가볍더라고요. 갑자기 춤추고 싶대요. 그래서 춤췄어요. 뛰고 싶대요. 뛰었어요. 근데 순간에 신장대라고 그러나 그 하얀 거 신장대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내림굿을 정작 하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한복도 안 입었고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었는데 여기서 뭔지 모르는 여기서의 그 푹 치고 올라오면서 이걸 확 치고 올라오면서 순간에 그냥 확 해놓은 그런 그 기분을 지금도 느끼고 싶지. 눈의 고통에서 해방된 김혜숙은 무척 기뻤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아픔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너무 안 아프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는데 다시 아픈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구태준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너는 무당이 됐고 네가 그날 한 행동은 신을 받은 거고 신당을 차려야지 안 아프다라고 했고 그 와중에서 이제 가정이 깨지고 신당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러면 안 아프다니까 이제 이런 단수에다가 하기는 했는데 점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촛대 2개 놓고 차려만 놨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몸은 나는 안 아픈데 대신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붙지 뭐. 신을 모시지 못하는 무당. 김혜숙에겐 자살까지 치달아야 했던 큰 아픔을 겪는 시련의 기간이었다. 본격적인 무업은 아니었지만 신제자로서 1년에 2차례 몸 푸는 곳을 하고 매달 기도를 다니며 신명을 섬겼다. 내가 신을 모르잖아. 신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점을 봐야 된다라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이 내가 어떻게 남의 인생을 점을 쳐. 내 인생도 점을 못 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 인생을 점을 못 치니까 신이 뭘까? 신이 왜 나한테 왔을까? 그 신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에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헤매고 다닌 거예요. 신을 찾으러. 그런 세월이 흘러 그녀 나이 36살. 늦은 감은 있었지만 다시 신을 모셨다. 서울 정릉 약수암에서 진적과 함께 첫 작두를 올렸다. 이제 그는 본격적인 무당의 길로 들어섰다. 예, 정릉의 천재단에서 어느 그러니까 산에 막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신당을 정식으로 꾸미지는 않았지만 촛대 놓고 내 나름대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러지는 않았었고 그런데 어느 날 9월 9일날 내가 이제는 내 밥상을 받아야 되겠다. 소백산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입으로. 그래서 9월 9일날 상 차려서 다시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한 거지. 누구에게나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가슴속 한이 있다. 이 한을 풀려고 사람들은 절이나 점집에 간다. 점을 보았더니 재수와 덕이 있었다는 것은 신명제자와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에 있다. 변치 않고 꾸준히 무업을 해왔다면 우선은 믿을 만하다. 오랜 수련을 통해 얻은 능력으로 신과 소통하며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해주도로로 날라사네 노루사냥을
이런 면에서 김혜숙만 씨는 신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무당이다. 김혜숙만 씨를 찾은 신도들은 말한다.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고 오지 마세요. 우리 보살님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큰 생각, 바른 마음, 좋은 생각에서 출발해야 덕도 보고 재수도 보게 됩니다. 라고. 즉 일회용 점사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고 간절할 때 찾아오는 이야기다. 구슬했으면 지금 당장 안 풀리더라도 그 무당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져라. 그래야 그 무당이 그 집의 신이 나를 돌봐준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순간을 보고 다른 데를 가면 또 당신은 구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붙잡은 무당한테 매달려서 그 집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시간을 주라는 얘기죠. 오늘 다 별사님만 잘 놀고 가라. 어젯날에 그제날에 나라마신 할마의 꿈에 김혜숙만 씨는 황해도 구슬하는 황해도 무당이다. 신을 처음 받아들인 애동 시절에는 한양굿을 했지만 이후 황해도굿 장단에 이끌려 황해도굿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황해도굿은 무복이 화려하고 신명이 위용이 세서 굿거리가 무척이나 박진감이 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런 가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덩덩 덩덕궁이 아닌 꿈땡땡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리듬에 내가 춤을 추면 굿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황해도 굿인지 뭔 굿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인천 쪽에서 내가 옛날에 인천에서 들은 가락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인천 쪽에서 선생님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황해도 굿을 하게 된 거고, 결국엔 또 구엽이 떠온 방울이 황해도 방울을 캐온 거고, 황해도 이북굿 하던 양반 방울을 캐온 거고. 황해도 굿은 우선은 강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춤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남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굿전에서의 그 춤 속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한 무당입니다. 무당들 사이에선 영검은 신이 주지만 재주는 인간이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강신무들은 선생을 찾아 굿과 관련한 재주를 배운다. 무속세계에선 이러한 관계를 신어머니와 신딸이라 말한다. 무당 김혜숙도 황해도 굿을 배우기 위해서 신의 선생을 찾았다. 또 원래 굿을 가르쳐 주신 저희 신어머님은 김자, 명자, 식자시라고 똑순만신. 저희 신어머니가 똑순만신이시고 젊은 무당들 사이에선 그래도 꽤 굿잘하시는 분이시고, 또 저희 신의 할머니는 고 박선옥 선생님. 이제 그래도 황해도 굿에서 흑바의 할머니 출래하면 무시는 못하죠. 굿전에서는 굿을 맨 처음엔 그래요. 맨 처음엔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해기 시절에 어떠한 지인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산에 가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굿의 소리에, 그 구청의 소리에 이거를 배웠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신엄마의 굿이 그때는 못 배운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었더라고요. 장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배운 것 같고, 아직도 지금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더 배워야 되고, 소리는 아직도 뭐 따라갈 수도 없고 더 노력을 해야죠. 김혜숙은 매사에 적극적이며 부지런하다. 그래서 우리의 굿과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다. 중요 무형문화재 평산 소노름에 있는데
그쪽에 조금 많이, 그쪽에 마다리를 공부를 요새는 좀 하고 있어서 구전은 조금 덜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좀 배우고 있어요. 또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굿에 대해서 큰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000년 사마불교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고 무속이 우리 민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부하였다. 무속이 우리 민족에게 종교만이 아니라 문화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무속 이외에도 역사 천문에 관심을 기울여 사단법인 한배달에서 강의를 들었다. 그 인연으로 역사 천문학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매년 칠석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기꺼이 마다 않고 가서 정말 애다른 마음 갖고 가서 제 마음을 드리고 왔죠. 칠석제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7월 칠석날에 하늘의 제사를 모셨던 여성들만이 재관이 되어 참여하는 제례 행사이다. 김혜숙 만실은 칠성복을 입고 흰 고가를 쓰고 재금을 울리며 당당하게 무대에 선다. 우리의 하나님인 칠성님과 시조들을 불러 모셔서 조상과 후손이 서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곳을 대중들에게 보여준다. 칠석제 지내고 다녀가시는 그때 술 먹고 시끄러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받아 풀어내 호산내고 엮으신다. 김혜숙 만씨는 우리의 아픈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여 과거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랜다. 매년 충남 부여에선 백제 유민의 망국의 한을 풀어주는 유황산 추모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 그는 당나라군에 억울하게 끌려간 백제 의자왕과 백성들 원혼을 달래는 진혼제를 지냈다. 숭례문 화재는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진실로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숭례문이 한순간 불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김혜숙 만실은 숭례문으로 달려갔다. 슬픔에 빠진 시민들을 위로하고 숭례문에 예를 드리는 굿을 문화재 지킴이 시민연대와 함께 행사를 벌인다. 하늘도 그 정성을 알았음인지 숭례문 49제 때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12월 30날 밤에 산에서 별똥 떨어질 때 우리나라에 곡상이 있겠다. 그러면 느낌은 갖고 있었고 신딸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놨었지만 그게 숭례문이 나갈 줄은 몰랐어요. 숭례문 불타는 거 뉴스 보고도 무진장 울고 있었거든요. 부족하지만 실력 없지만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울 수 있게 해줬다는 거 그거는 감사드려요. 위안부 회원 진원굿, 꽃다운 나이 한많은 청춘, 가슴이 뭉그러지는 아픔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한많은 여자. 그 이름 종군 위안부. 황해도굿 보존 전수의 회원이었던 김혜숙 만씨는 보존의 회원들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전남 순천 나간읍성에서 회원 진원굿 공연에 참가했다. 원통하게 죽어간 꽃다운 원원들, 그들의 몸부림을 내려받아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 공연은 오마이뉴스에서 엄니나 춘자여라우 문 좀 열어주쇼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사회각층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신대 공연은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신대 공연을 제가 지금 세 번을 했거든요. 세 번을 했는데 마지막에 할 때 그 조상을 노는 굿을 했었어요. 조상 노는 굿을 했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러웠댔어요. 몸이고 뭐고. 20여 년을 황해도 만신으로 자리 잡은 김혜숙 만신. 이제 그녀는
전통 문화와 구세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다. 24강을 건너실 때 무슨 배를 타셨나요? 그냥 민속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해도 평산이라는 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냥 우리네의 풍습, 우리네의 풍습을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무당 선생님이 옛날 어렸을 적에 당신네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풍습을 잊지 않고 이제 남한에 나오셔서 무업을 하시면서 그것을 그거를 살려서 공연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그게 중요 무형문화재 90호로 지정이 88년도에 됐어요. 지난 봄 김혜숙 만씨는 신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꽃맞이 진적에서 다짐한 것이 있다. 무속인으로 살아온 지 이제 20년.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온 인생에서 이젠 뒤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가족들. 또한 신의 인연으로 이어진 신딸들도 그녀가 관심을 두어야 할 가족이다. 우리 시내기들 뭐 1년 된 애도 있고 6개월 된 애도 있고 3개월 된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서 흉보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내린 곳 새내기 무당에서 성년의 무당으로 되기까지 그녀는 신어머니로서 신딸들에게 모든 것을 신경 쓴다. 오늘은 금음날이다. 무당은 초하루를 맞기 위해 신당을 청소하고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 신딸들이 아침부터 신어머니에게 찾아왔다. 신당에 쓸 물건을 함께 만들거나 묵은 때를 벗겨낸다. 그러면서 신딸들은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무당으로서 성숙되며 신어머니에게서 하나하나 배운다. 할아버지들 묵으며 이제 신당이며 신복이며 이런 거 손질을 하는 거지. 스스로 만들어야지 꽃인지 알지요. 배워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기교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한테, 엄마한테 이제 배워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무당이 되는 교육 중에 하나죠. 신의 말만 전하는 무당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앞만 보고 가는 무당.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라지 말아라. 지금 당장 네가 무엇을 바라면 신은 절대로 주지를 않는다. 내가 만약에 지금 무엇인가 바란다면 그건 10년 후를 놓고 바래라. 오늘은 신딸들과 함께 밤기도가 하는 날. 신딸들이 모여서 함께 출발한다. 오늘 갈 곳은 강원도 원주의 금대산 허공기도터. 영아야.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따라 기도터에 도착한다. 이곳은 김혜숙 만신이 영감을 얻어 자주 찾는 곳이다. 그러니까 조용히들 참사네. 만신의 주도로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기도터에 차렸다. 기충녀는 다 웃으면서 살게 신을 받아. 길을 따라 들어가봐. 그럼 길 속에 무한대가 있어. 무한한 다른 세상에. 어? 네. 제발 오늘은 그것 좀 하자. 네. 이윽고 기도의 시간. 이어지는 침묵. 무속인으로 이제 20년. 사제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주고 그 양자연을 푸는 무당의 일. 그 무당은 점은 참 잘 봤다. 정말 점은 잘 보는 무당이다. 그리고 쿨하다.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요. 정말 내 큰 욕심은요. 무당하면 김혜수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김혜숙의 무당, 정말 잘난 무당이 있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를 품어 밝은 사람 김혜숙. 그래서 그에겐 만신의 길 20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재수와 만복, 화해와 용서, 인연을 만드는 천신함이란 당호가 자연스러이 따라붙는지도 모른다.